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톡파원 25시, 역시 이찬원 씨 얘기 중심으로 또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군요. 이 톡파원 25시 그 패널 공동 MC들이 아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톡방을 운영하면 모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친밀도 서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무슨 요즘 활동을 하면서 카톡방은 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들이 아마 서로 평상시에 자기 사적인 주변 일들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는 사진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찍은 사진, 딱 사진 찍는 폼을 하고 찍은 사진 2매를 아마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오사카 여행을 갔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했던 그런 사진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는 사진을 찍어서 또 단톡방에 올리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정색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까지 하고. 이걸 또 전현무 씨가 놀리죠. 여행 가서 무슨 풀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을 찍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찬원 씨는 아직도 연예인병이 안 걸려 있는 거죠. 연예인병이 못 걸린 거죠. 그 모습이 저는 참 이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갔습니다. 이찬원 씨가 바쁘기 때문에 동생이 모든 여행 스케줄과 관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은 많이 싸운다고 그러는데 이찬원 씨 가족은 싸울 일이 없죠. 어머니가 싸움을 하자고 해도 싸울 줄 모르는 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큼 여리고 곱고 순한 분이죠. 그래서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여행 가서도 특히 싸울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찬원 씨가 그런 중심, 가리마는 잘 타는 청년이기 때문에 가족이 싸울 일은 없는데 오사카에서 이찬원 씨가 국제 스타임을, 글로벌 스타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삼보일배처럼 세 발짝 걸어가면 본인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특히 오사카에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찬원 씨를 많이 알아보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그것도 외국에서 목격한 부모님들, 또 동생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찬원은 글로벌 스타라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확인을 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은 4월 달부터 아마 새해가 시작된다 그러죠. 그래서 송클란 축제, 물축제죠. 물총을 마구 사서 쏴대는 축제인데 그것은 지난 애군을 다 씻어버린다는 의미인데 뭐 젊은이들은 좋아하겠지만 글쎄 그게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축제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것은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여기 이거와 더불어서 망센이라는 곳에 모래축제, 모래조각 축제는 정말 이것은 세계 축제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모래 하면은 우리가 모래성이라 그래서 잘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래를 쌓아서 그렇게 큰 조각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망센의 그 모래조각 축제는 좀 축제로서의 가치가 있다겠지만 송크란 물축제는 저는 잘 나이 먹은 탓이겠죠? 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물론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방문객들이 한 240만 명 된다 그러니까 축제가 크긴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슬로베니아, 우리에겐 낯선 나라죠. 슬로베니아 낯선 나라죠. 다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부인이
슬로베니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 나라를 기동량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발칸반도, 즉 스위스와 아마 인접해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슬로베니아하고 슬로바키아하고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이게 같은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지중해를 품고 있는데 뒤에는 알프스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국가더군요. 그 지붕과 그 지형, 집, 자연 너무너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국가입니다. 이 시장, 어디 가나 그 중앙시장에 갔습니다만 거기서는 생우유를 자판기로 판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 생우유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심해서 생우유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여기에선 생우유를 자판기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슬로베니아의 그 특징은 그 굴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묘지 문화와 그 동굴, 자연의 혜택을 받은 그 동굴이나 묘지 문화가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마 슬로베니아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축제, 이게 뭐 아티초크 축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무슨 축제가 될 만한가 하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티초크가 그 좀 귀한 그 식자재 같은데 한국에도 들어와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그 한 송이 아티초크 한 송이에 700원이면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무려 25,000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맹이 중에서, 그 열매 중에서, 야채인데 그걸 열매라고 해야 될지 뭐 송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모호한데 이 송이 한 송이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불과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자재를, 일반적이지 않은 식자재를 가지고 축제까지 해야 되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싸면 고급이고 고급을 먹으면 본인이 신분이 상승됐다는 그런 좀 착각을 하게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왜 꼭 음식이 비싸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로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싸고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좀 고급병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700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5,000원씩이나 하고 또 그 한 송이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10%에 지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축제를 한다? 근데 이찬원 씨 이거 먹으러 이탈리아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찬원 씨 물론 본인 취향 삼아 가겠지만 그걸 먹으러 이탈리아를 가는 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비쌀 때는 안 먹는 것이 정답이죠. 물건값이 오르는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물건값이 오를 때는 소비를 안 하면, 수요가 줄면 자연히 그 값은 떨어지죠.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비싸진다고 하면, 오른다 그러면 마구 사재기를 하죠. 특별한 것이 아니면, 우리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비쌀 때 안 사면 그 소비는, 가격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 물건값을 올리는 일에 뛰어듭니다. 비싸다, 고급스럽다 하면은 서로 거기에 뛰어들어서 가격을 올리고 비싸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고급 하는 사람들은 덤터기 쓰고 바가지 써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